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1.37%, 코스피는 2%가 넘게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전일 좋은 소재로 예측이 될 수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도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하한가에 도달한 부분이 분명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겁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방송 이전 혹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 1577-7451번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네. 제가 이 얘기를 매일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좀 짜증스럽기도 한데 언제쯤 좋아지려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시장은 좀 어려울 거고, 오전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을 해서, 이 부분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까?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반영되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부분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미국 선물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우리 시장은 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우리 시장이 기습적으로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장 후반에 났는데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장 5장부터 급등을 해서 사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있는 상태인데 공매도가 또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100pp라는 아주 비커스 인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적 완화 실행이 부분이 만약 시장이 어느 정도 호조로 받아들였으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그동안 했던 일부 외국인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과연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컨트롤을 할까라는 부분 좀 봤는데 역시 미국 선물 시장 하한가라는 부분이 시장을 장중 내에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우리 종합평가지수 코스피에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매도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아마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를 딱 잠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기서 공매도를 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매수 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딛고 공매도 쪽으로 가는 세력들이 훨씬 더 큰 폭의 시장을 좀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압박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가장 직접적으로 수급에서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만 사는 구조에서 외국인 파는 구조가 어느 정도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섣부르게 다가서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금융위기 때 이 변동성장에서 특징을 잘 보시면은 상한가가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한 17, 18개월 동안 5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때 무조건 하락한 게 아니라 초기에 보시면은 5장의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한가 갔다가 그 다음에 상한가 가는 플레이가 몇 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한가나 움직임 단발성의 급등에 쫓아가면 거의 시장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급등해서 오늘 장 초반에 쫓아가면 거의 당한다라는 거죠. 변동성장에서는. 그래서 변동성장에서 단기 매매는 반드시 엇박자를 타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추세장에서 엇박자 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변동성장에서는 엇박자를 타야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신중히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어려운 장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1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발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시적인 해결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16%,
물론 뭐 작년 2018년 말입니다. 미국이 25%, 유럽이 12%예요. 그럼 미국하고 유럽까지 지금 전이가 돼가지고 이 쇼크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재정 위기가 터지면 물론 뭐 그리스나 이태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시장의 시그널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된다. 두 번째, 미국하고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시작한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전 세계 국가들한테 보여줘야 미국이나 중국의 말을 따릅니다. G2가. 그리고 오늘 뭐 나스닥 선물 급락했는데 금리 인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그 모두의 두 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것은 미국의 채권 시장이 대혼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걸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 신용 반대 매매 나올 위기에서 증거금 140% 증권회사에서 뭐 유보한다고 해서요 돈 밀어넣는 거 아닙니다. 반등 시 신용은 무조건 털어야 됩니다. 무조건 털어야 됩니다. 제가 뭐 증권사 잠깐 한 1년 동안 근무했는데요. 신용 반대 매매 나온다고 계속 돈 집어넣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도 신용 금지가 아니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신용을 1억 썼다. 그럼 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밀어넣어. 그럼 또 밀어넣어. 그거 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차원 높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될 때를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금리나 재정 투용자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금융으로 발생된 사건이 아니다.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다만 금리 인하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전이가 되면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닐 거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제로금리죠. 제로금리하고 9천억 달러의 그 양적 완화 하는데 그 양적 완화에 내일 미국장을 보셔가지고 키포인트는 미국의 MBS 모기지 이 채권하고 주택 저당 채권이죠. 일반 회사채를 매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금리나 양적 완화가 아니고 미국 국채 말고 트레저리 본드 이거 말고 소위 말해서 MBS 모기지 채권하고 말씀드린 일반 회사채를 어느 정도 사주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실 거 꼭 참고하시고 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MBS하고 모기지 채권하고 일반 회사채를 양적 완화에 어느 정도 매수해 주느냐 이런 문제니까 그걸 내일 아침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건 매입을 하는 규모와 좀 파격적인 것들이 시장이 예측을 하는 3단계 정도 앞서가야 그래야 좀 약발이 들어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파격이어도 시장은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627번님께서 지금 종목 상담 보내주셨네요. 첨보 올라왔고요. 지금 뭐 71,000원의 비중 30% 올라왔는데 요 얘기 듣고 나서 지금 지수 갑작스럽게 밀리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첨보뿐만이 아니죠, 지금 밀리는 거. 네, 뭐 첨보는 사실 뭐 이 종목 자체의 문제에서 밀린 건 아니죠. 펀더멘탈도 좋고 섹터도 좋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뭐 지금은 첨보가 그렇게 아주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후에는 2차전지 내에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2차전지라는 거는 우리가 섹터가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결국에는 이제 가장 관심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수율과 문제와 함께 수명인데 첨보는 그 수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밀려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차전지는 테슬라가 한 15% 정도 쉐어를 갖고 있고 전기차가 나머지 이제 13% BMW 뭐 10% 전부 유럽 업체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진원지가 된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제 2차전지가 조금 어려움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유럽 쪽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2차전지는 좀 더 늘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영향이 벗어나면 이런 섹터나 종목들은 없었던 데도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좀 이 부분을 견디시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5만 원 정도 잡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이 그쵸 7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보 말씀해 주셨는데 지수가 지금 1722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510선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종목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이 종합 주가 지수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을 띄고 잠깐 뭐 다른 종목을 보다 보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깜짝 놀라서 막 손이 안 나가거든요. 이렇게 저도 말을 더듬잖아요.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올 때 이 호재가 악재가 되는 순간에 그 파급 효과는 악재가 악재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제 빅PP라는 빅컷을 했는 데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내세웠는데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서 미국 선물이 하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카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제시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가 데이비드 김 전문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 채권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무너지는 패닉 상태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개인들만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당연히 로스컷이라는 패닉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에 불러왔던 게 바로 이제 블랙몬데이 같은 사건인데 지금은 이제 시장 안전장치가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지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 심리가 얼마나 괜찮아지냐 부분은 역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괜찮아지냐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완화가 역대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 단일 금액으로 나왔거든요. 양적 완화 금융위기 때 최대 했던 데 2차에 6천억 달러인데 그걸 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할 거냐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채권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저 본드나 혹은 다른 쪽 펀드 채권에도 넣을 거냐라는 부분과 함께 일본이 지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사실 살아났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에요. 반칙을 썼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CNN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양적 완화에 투입된 돈은 기본 룰이 채권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은. 근데 일본은 이 양적 완화했던 금액을 주식으로 샀거든요. 당연히 그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본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하게 받아들일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더 여기에서도 어떤 주식시장에 반등이 없다라면 일본처럼 양적 완화 금액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만에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 지금 현재로서 어떤 패닉을 바로잡기는 힘든데 이 부분은 또 극적인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이 갈리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별하게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기적인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물량들이 지금 급격히 나오거든요. 이 5호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지금은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급격히 갑자기 쌓이면 그게 지수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왜냐면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연기금이나 기간에 사야 되는데 그 사는 물량에 대해서 나오는 물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밀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10,000원에 8%라고 합니다. 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파미셀은 미국의 뭐 다 아시는 종목인데요. 미국의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그것 때문에 오늘 10,000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뭐 지금 9.4% 올라가가지고 9,420원인데요. 그냥 단기 매매 하시는 겁니다. 예, 단기 매매 하시는 걸로 보고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거 생략하고요. 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테마다. 진단키트 관련.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진폭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단기 매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입니다. 네, 예. 파미셀 단기 매매. 10% 이내에서 8%니까. 예. BC월드 제약 20,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아마 이제 그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테마 형성될 때 들어가시는 고점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거래량 터지는 이후에 들어가지 말라 했고 특히 제가 이제 이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어설프게 좀 들어가면 다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간헐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치료제는 만에 하나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라는 부분이 조금만이라도 뉴스가 나오면
거의 다 폭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지.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급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BC월드 제약이 급등했던 이유는 항말라리아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지금 현재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뭐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나 항말라리아제를 쓰는데 이 항말라리아제는 지금 1940년도 나왔기 때문에 한 80년 정도 넘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아니고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제약에서 생산하지 않을 뿐이지 뭐 좋게 딱 특이한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고 아래쪽에 15,500원 지지선인데 한 번 더 만약에 테마 형성돼 가지고 요번에 상승하게 되면 2만 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근처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오면 지지선 15,000원 목표 가격 2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방 소재 4,200원의 비중 10%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이 종목도 사실 뭐 코로나19 테마 종목이죠. 예, 백광소재 석회석 만드는 회사입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그쪽에도 포커스가 많습니다. 회사 재무구조는 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19년 6월 달에 잠깐 올랐던 거하고 최근에 2019년 9월 달 올랐던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에서 많이 흥행했잖아요. 물론 그게 전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슈가 돼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그림이 얘기를 합니다. 비중을 10%인데 손실이 크신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단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엮여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려가도 추가 매수 안 하시고요.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거 아시고 또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테마 종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려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9,500원의 비중 40%. 뭐 사시기는 최근에 급락장에서 좀 사신 것 같은데. 급락장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가로 좀 인식했을 수 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좀 맞는 경우죠. 유가 경우에 직격탄을 받고 이 종유 파트와 이 2차전지 파트에서 2차전지는 뭐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별히 좋은 부분은 없었지만 특히 이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별하게 모멘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도 이제 기대치를 좀 가졌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올해 그 CS 열기 직전만 하더라도 이 SK이노베이션 측에서 CS만 열면 아마 모든 전 세계가 이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에 관해서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좀 하셨는데 막상 이제 그게 끝나도 어떤 뭐 시장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뼈아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유가 급락까지 맞으면서 지지선을 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과 밀려서 함께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일단 지지선을 좀 먼저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 그 부분도 지나기 전에 74,000원 정도 요 구간까지 좀 아마 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74,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급락했기 때문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이익 나도 한 10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3%대까지 양시장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VI가 지금 발동이 될 정도까지 시장이 그만큼 밀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DB 헤이텍가입니다. 25,000원의 비중 10%인데 참 좋은 종목이다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만 원도 깨졌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시장이 주도주로 선정을 했는데 카톡방에서는 제가 여기 3만 원 위해서 치자고 말씀드렸어요. 치고 뭐 조금만 갖고 있어 보자. 그런데 어제 급반등이 나왔다 그거 다시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만의 반도체 TSMC가 오늘 밤에나 내일 아침에 270불 지지하는 거 보고요. 이게 같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런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고점에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 그 삼성에서 지금 메모리 말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육성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슈에 편입이 됐는데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편입이 안 돼 있다. 내가 그것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한
30-40년 정도 제가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 업체의 연관성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고점이 나왔는데 일단 보시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나 반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17,000원대 초반하고 16,500원대 투매가 나오면 그 가격대 투매가 나와야 돼. 투매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투매가 나오면 15,500원에 600원에 10% 중에서 5%만 매수하시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만의 TSMC가 반등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신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0 후반대 15,000원대 5%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냥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면은 5% 저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녹십자셀 41,000원의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오늘 뭐 바로 매도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제 이런 단기성 테마 혹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나오죠. 이 종목은 최장암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부분, 임상 부분인데, 요게 이제 하는 시장이 좀 2박 3일, 3박 4일도 좀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일 급등 이후에 지금 전일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으로 다시 음봉이 만들어져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좀 적을 때 이 종목을 좀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제 보유를 하신다면 아래쪽에 뭐 지지선은 지금 현재 33,000원 정도 굉장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0원 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면 빨리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녹십자셀에 이어지는 종목 우정바이오 종목 아닙니까? 우정바이오 8839번님께서 8,030원에 비중 70% 굉장히 크게 또 실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종바이오 70% 실을 종목이 아닌데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고민이 되셔가지고 또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뭐 재무제표는 뭐 매출액이 289억, 313억, 2016, 17, 18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뭐 적자, 흑자 별 의미가 없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테마 이슈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지금 저희 방송을 이주환 전문가님하고 제가 드리는데 이 테마주 이거 PCRP 보시는 분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장이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재산을 지키는 그걸 보시자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신용 쓰신 분들 신용 그 막으려고 돈을 밀어넣지 마라.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요 나중에 추세가 돌아서서 반등 나오면요 이 쩐이 없습니다. 쩐이 없어. 쩐이 없으면 주식 못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70% 아닙니다. 아니고요. 물론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여기 볼까요? 70%가 말씀드리는데 후행 스팬을 말씀드린다. 지나간 과거를 말씀드리는데 2019년 7월 15일 70% 아닌데 저희한테 70%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2019년 11월 18일 날 8,020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9년도 1월 22일 날 3번 찍었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 공매도 세력은 그게 이탈이 되잖아요. 직전 고점이. 그러면 거기서 숏이 들어갑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하는 그 행태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제로 금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외환들로서 외환을 보는 게 아니고 채권도 같이 본다. 그럼 캐리 트레이드야. 저금리에서 환율 포함해서 그냥 선물 옵션을 막 주물러버려요. 공매도를.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조치 의미가 없어요. 왜? 시장이 좁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저금리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아까 MBS 일본 회사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부동산까지나 미국 부동산이 전이되면 안 된다. 근데 투기 세력은 어떻습니까? 저금리에 조달해다가 선물 옵션 아니면 뭐 금리 선물, 뭐 금 선물도 막 빠져버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채권 시장을 본다는 게 채권 플러스 환율이 캐리 트레이드거든. 투기자분들이 쓰는 대표적인 그건데 그래서 70% 아닙니다. 반등시 매도고요. 꼭 테마주는 테마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요. 테마주로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물론 수익 많이 나신 분이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내가 리스크가 많이 된 상태에 수익이 났다. 그건 존경받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테마주 비중을 70%? 또 내려간다고 추가 매수? 아닙니다. 축구에서 자살골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저희 이제 마감을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1715입니다. 이 반등 시도하던 지수가 이렇게까지 또 내려가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지는데 동시효과에서 지금 1707까지 밀려 내려가고 이대로면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에도 지금 1700 단숨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1700을 좀 지켜주기를 같이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이 조금 문제긴 한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뭐 미국 선물이 서킷 걸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9%대의 급등, 이탈리아 14%의 급등, 유례없는 급등이 급락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돌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했고 주말 사이에 그래도 좀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 파월 의장의 금리 1% 인하가 바로 시장에서는 시그널 자체를 시장에 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양매도가 나온 건데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주체들 잠깐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인데 오늘 개인 지금 9,999억 원인데 이대로 가면은 뭐 장 마감하고 동시효과 끝나면 1조 원 나옵니다. 기관이 4,073억 원, 외국인이 6,865억 원인데 외국인 현선물 시장 다 팔고요. 기관도 지금 뭐 매수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기관이 매수 좀 들어와서 프로그램 받아주고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이재환 전문위원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물량을 받질 못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받질 못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오고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코스닥 501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짚어드리고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버티다가 결국에 49,000원도 이탈됩니다. SK하이닉스 뭐 저희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빨간불 잠깐 보여주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 대형 종목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43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네이버는 어느새 15만 원대 중반입니다. 다음 볼까요? LG화학이 이 대형주가 8% 가까이, 삼성 SDI가 8% 중반.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역시 83,200원인데 2차 전지 아까 뭐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급감이 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셀트리온도 호재성 기사가 나오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삼성물산도 건설 쪽에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지수가 내려오더라도 좀 방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연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코스닥은 507포인트대인데 지금 502입니다. 지금 4%가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하루간의 흐름인데 이렇게 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급락이 나옵니다. 두 차례 오늘 드라마틱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계속 계단식으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시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좀 줄입니다.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긴 하는데 기관도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고 일단 수급 쪽에서의 개인만 사면 그게 뭐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좀 여쭤볼게요. 개인만 사는 시장이 왜 악재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두 분은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빠집니다. CJENM 10만 원 회복 안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뭐 OTT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있지만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힘들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KMW 빠집니다. 시젠만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단시약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진단시약 관련주들만 오늘 뭐 수젠텍, 시젠 뭐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됐고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같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정도에 한번 올라주고 밀더라도 했어야지 기분이라도 좀 덜 상하지. 이건 밀 때는 계속 같이 밀고 오를 때 못 오르니까 더 답답한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모 포털에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포털에 올렸어요. 1월 12일부터 지금 산 금액이
금모으기 운동 이후로 이먹기 이렇게 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유동자금이 들어오긴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악재인지를 좀 여쭤볼게요. 결국 이제 수급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예. 매수의 주체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질을 좀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그 2번 정도 하락을 겪고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 시기를 좀 보면 바닥권에서 기간의 매수세를 좀 이어왔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좀 받으면 거기서 이제 개인과 물량 교체 체인지가 좀 일어나고 이후에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연기금 물량을 받아가는 이렇게 기간 외국인 개인 간의 이 수급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늘 우리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어왔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김 시장 상황을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단기 펀드 물량들이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온 거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이제 확산 전체적으로 이제 팬데믹 정도까지 가버리니까 장기적인 펀드들도 이제 물량을 좀 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단기 펀드 물량이 장기 펀드 물량까지 같이 매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 형태로 나오니까 시장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아닌데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이 코스피 시장의 오늘 일중 장중각 흐름이고 아래쪽이 프로그램의 장중각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올 때 프로그램 매도가 점점 내려오다가 한 2시 전후에 프로그램 물량이 살짝 들어올렸을 때 이후에부터 물량을 밑으로 크게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이제 큰 폭 빠져버리거든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걸 받아줄 만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물량들이 큰 물량이 아니더라도 단시간에 집중해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방 쪽으로 어떤 파생 쪽에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프로그램 물량을 이용해서 단기간 아래쪽으로 밀면 그걸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급격히 밀리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7년도 블랙 맨데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서 매수 주체가 없을 때 끊임없이 기계에 의해서 공략을 받으면서 그대로 하루에 22% 하락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라는 뭐 이런 부분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조곤조곤 내려가는 장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을 때 누군가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처럼 보면 2시 전에 살짝 들어올렸다가 바로 밑으로 크게 급격하게 누를 때 받아줄 만한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은 종가에 가서 거의 저가에 마감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흘러가는데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누구나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쪽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헤지 펀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매수 주체나 혹은 어떤 정부의 좀 이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장중에 이런 흐름이 악화되는 모습,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물량을 싣는 헤지 펀드라든지 외국계 펀드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수급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 시장이 안정화될 때 수급을 아까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냐면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그 물량을 고가권에서 받아주면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가에서 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을 때 그 프로그램 물량을 매도를 유발된 물량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받아가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적으로 볼 때나 재료적으로 볼 때나 시장 상황으로 볼 때나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지원 전문위원이 워낙에 말씀을 좀 이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최근에 사는 개인들의 심리는 거의 99% 이럴 거예요. 지금 정도의 그 지수 때는 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직까지 코로나만 지나가면 튼튼할 것이다. 예. 그러니 지금 사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 묵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자,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게 지금 앵커님, 존경하시는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외환딜러 또는 채권 국채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최근에 그 사모펀드 그 라임 자산운용 사건 때문에 서울 그 강남의 반포동 일대에 계신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산 운용 업계나 투신권을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직접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의 그 이진환 전문가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고민하고 하는데 그런 고민 이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환딜러 출신으로서 채권 시장을 보는 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저금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 세력이 더 준동할 수밖에 없다. 돈을 뭐 마음대로 갖다 쓰니까요. 저금리니까 뭐 어디 가서 미국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보를 원하고 최근에는 뭐 신용을 원하는데 미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융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따지면 금리가 아닙니다. 지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기존에 미국 포함해서 한국도 유동성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화폐 금융론으로 따지면 유동성 함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랩 오브 리퀴디티 뭐 이런 용어로 얘기 드리는데 개인들은 이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금리나 해도 내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안 봤습니다. 안 본 이유가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나중에 제가 목요일날 강의를 드릴 건데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저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저가 뭐 이 자리에 있다고 손해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손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뭐 금이 이게 뭐냐면 이거 5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한 게 이제 부동산은 맨 뒤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니까 금에 수익 났어요. 유가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수익 났어요. 그럼 자기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게 마지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도 던지고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내가 꼭 한 종목만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것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한국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사견이지만 저는 이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분은 저하고 똑같이 채권 시장을 알더라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베어스탄스를 인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동맥 절개 수술해가 지금 수술 회복 중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분이 서울대 병원이나 강남 삼성병원에 있으면 쫓아가서 내가 문병을 드리고 싶은데 내 미국을 못 가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회복하면은 뭔가 시장에 이분이 재무부장관 후보가 됐었어요. 이분이 뭔가를 제시할 거다.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나왔을 때 이 발언을 주시하시자. 그리고 아까 저금리가 호재가 아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외환 딜러가 채권 시장을 본다. 이걸 아시는 저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뉴스가 딱 나오면 이게 호재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매수는 하셔도 좋아요. 투매만 받습니다. 투매만 받습니다.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투매만 받습니다. 조금씩 받습니다. 그 말씀밖에 무거운 말씀인데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테마주도요. 너무 욕심 안 내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3.19% 급락했습니다. 1714.86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 역시 3.72%, 504.51. 이 정도면 500도 장담할 수 없다, 1700선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기사들 장 마감 후에 분명히 쏟아질 것 같고요. 환율을 좀 점검합니다. 사실 환율이 오르면 안 되는 지금 시장 여건이었는데 환율이 올라버리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금값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금값이 최근에 좀 오히려 매도세가 강한 모습이고 환율도 지금 1226원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예,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쇼박스 3,30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쇼박스는 메가박스를 매각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영화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또 직격탄을 맞는 게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밀집된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이제 떠올리는 부분이 영화관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박스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시장에 겹치면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이제 지지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지선을 2,000원 정도에 놓고 한번 보시고요. 지지가 될 때 반등을 준다고 해도 아마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전부 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등이 이제 줄지가 좀 문제긴 한데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게 3,000원 정도부터 3,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돼서 만약에 시장이 급반등 한번 줄 때 따라서 올라간다면 한 3,000원 정도부터 일단 3,3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다 줄이십시오. 줄이고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좋아서 나쁜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펀더멘탈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반조줄 때 다 청산의 관점 3,000원부터 전량 다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쇼박스 듣고 왔습니다. RF텍 8,000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RF텍 8,000원에 15%인데요. 예. 이 종목이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품주입니다.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요. 그 재무구조는 뭐 그런 대로 평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신저가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잠깐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그 RF 바이오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다만 지금은 시장도 그런데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15%니까 유지하시되 반등 나오면은 뭐 반등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늦을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또 테마리 엮이면 올라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RF 바이오 이게 어떻게 분할할 때 그 분할이 되느냐 어떤 그 과정을 좀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게 분할이 지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지주사를 가지고 있느냐 분할된 바이오 종목을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좀 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뭐 시장의 문제지만은 그 만약에 그 전에 반등이 나오면은 7,500원 요 전후에서 소폭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등 시 매도입니다. 현재는. 네. RF텍 이어서 SFA 반도체 5,5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SP 반도체는 뭐 사실 급등한 이후에 역보로 그 기간 조정 받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보다 훨씬 강했었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올해 포커스가 좀 맞춰지기 때문에 당장 이제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니더라도 일단 기대치로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뭐냐면 급등을 주고 난 이제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하락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한 1,000만 주 이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쇼커버링 들어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잠재 적수도 되는데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제 종목을 누르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돼서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최근에 이제 형성됐던 4,300원 정도 좀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 6,2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FA 반도체 이어서 3211번님, 제이스텍 13,420원의 비중 6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13,400원에 60%면요. 뭐 10% 정도면 뭐 추가 매수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13,400원에 60%면 비중이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 디프레서하고 도금 쪽으로 이게 회사에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뭐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무 구조가 영업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2017년도는 매출액이 5,708억. 그 다음에 회사가 분할됐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6억. 그런데 올해는 예상 매출액이 1,269억, 또 영업이익이 4억. 이건 아닌데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 4분기는 마이너스 8억 적자로 됐습니다.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재무 구조를 조금 확인 안 하시고 60% 과도하게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 저점 찍고서 오늘 음봉 났는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신사업에 관련된 뭐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것은 자세하게 지금 접하는 종목이라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기 문자로 다시 의뢰하시면은 내일에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60%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저기 문자 번호 뒷자리 4자리 알거든요. 내일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데이비드 김으로 적어서 요청해 주시고 일단 절대로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이스텍. 예,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네. 우수 AMS 4,020원의 비중 50%, 이 종목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한 1월 달 정도에 급등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부품, 뭐 구동, 조향 이쪽인데 전기차 관련 이슈가 들어왔을 때 좀 상승을 했었고요. 삼성전자 저기 현대자동차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했을 때도 좀 따라 이제 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급등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왜 그러냐면 거의 몇 년 동안 펀더멘털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를 들어가지 않고 흑자 기준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3, 4년 동안 1%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주가에 모멘텀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전기차로 한 번에 이제 반짝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매물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4,000원대 매수를 좀 하셨는데 위쪽에 이제 4,500원, 4,600원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비중을 안 늘리시고 이제 지금까지 내려올 때 잘 유지하신 거는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815원 직전 저점 여기 잡으시고요. 반등 주게 되면은 지지선 1차가 이제 3,400원인데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처음에 막힐 겁니다. 여기 보시고 반등 줬을 때 급등 나오게 되면 한 4,000원 정도에 전부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수 AMS 이어서 동훈하나텍 8,500원에 와 비중 오늘 중에 역대급인데 80%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저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종목당 80%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에요. 물타기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가슴은 쓰라리는데 지켜보세요.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사실 반등이 나오면 일부 매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반등이 나와야 매도를 하죠. 뭐 아시겠습니까? 뭐 반등이 나와야 매도하죠. 그 말로는 반등시 매도 그 외치는 전문가들은요. 그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식은 내가 부도날 종목 아니면 들고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로 우량주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그 제이스텍 말씀하신 분은 핸드폰 뒷자리가 3211인데 내일 꼭 전화하시고요. 이분도 지금 80%거든요. 동훈 아네텍은 뭐 아시는 IT 부품주입니다. 이미지 센서 쪽에서 나오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인기가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재무구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간 재무구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적자 18억 18년도 63억 올해는 22억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도 그 지금 계속 내려올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6,500원인데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8,000원부터 매수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물타기 아닙니다. 물타기 아니고요.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 80%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더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지 센서 쪽에 그 제품의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만큼 삼성이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죠 하려고 하는데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물타기 추가 이제는 절대 하실 뭐 돈도 없으실 것 같은데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1차로는 5,500원 전후입니다. 5,500원 전후로 보는데 거기서는 반등이 하면은 운이 좋은 건데 일단은 절대로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니고요. 한 종목 30% 넘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꼭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추가 매수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짧게 갈게요. 15,5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호공정 관련 종목이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큰 폭을 밀렸고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의 실적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좋아질까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밀렸는데 이번에 찍었던 1,700원, 뭐 10,000원 정도로 일단 지수 놓고 대응해야 되고요. 올라오면 1차적으로 걸리는 때가 13,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빨리 빠져나오는데 초점을 두시면은 13,400원에서 청산을 하시고요. 요 구간까지 들고 기간 조정 버텼다가 위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목표 가격 15,500원 2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닛 테스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과 방송 뒤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